태풍 다나스로 경북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봉화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에 어린이 한 명이 실종돼 숨졌습니다. 대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보수 작업에 대구시 예산 1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민 의견은 분분합니다. 신동은 예천군의회 신임 의장은 국민들께 사죄하며 실추된 예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고 시민 설명회는 파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북상한 태풍 다나스는 당초 예상보다 일찍 소멸했지만 경북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봉화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에 어린이 한 명이 실종돼 숨졌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신호등이 기둥째 뽑혀 강물 속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을 표지석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21일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교각 모양이 하나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이전에도 태풍으로 다리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물을 일로 치고 자꾸 이걸 깔아먹고 흘러더니 순식간에 확 넘어가 버렸어요. 청도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울산으로 가는 지방도 일부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패였습니다. 응급 복구 작업으로 현재 통행은 가능하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게 경상북도에서 관리한 도로라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이제 자기들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도 그게 도로 아예 끝에 보강하고 하려면은 적은 돈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덕에서는 돌풍으로 비닐하우스 2동이 파손되는 등 추가 농작물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면 병충해 방제 요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일단 여러 가지 병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 살충제나 살균제, 농약을 살포하면 해주는 게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죠. 봉화군 소천면에서는 가족들과 피서 도중 실종됐던 9살 여아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 21일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는데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북에 집중되고 있어서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도로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차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뛰쳐나와 놀란 듯 주위를 살핍니다. 진동은 인근의 한 사찰과 주차장에서도 10초 넘게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건 21일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에서 북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외서면 일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일었습니다.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차가 부딪히는 소리가 쿵 소리하고 옆으로 많이 떨렸었는데 그 싱크대 쪽에 그릇들이 이렇게 떨리는 거고.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서울과 대전 등 거리가 먼 곳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3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정상 가동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가 경주나 포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전 대규모 지진의 여진이 아닌 또 다른 단층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앙지는 경주와 포항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한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발생된 에너지의 영향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쌓이던 응력이 작용을 하면서 발생된 독립된 지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한반도 지진 가운데 경북 발생 건수는 391건. 전체 2건 중 1건이 경북에서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경북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단층 조사와 분석은 물론 안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의 보수 작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균열을 메우고 기둥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구시 예산 1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입니다. 지난 2010년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기부 체납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동구청이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태어나시고 성장한 곳이거든요. 1927년에 지어져서 대통령 당선되는 87년까지 어머니가 이 집에 사셨고. 생가는 올해부터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갑니다. 벽에 벌어진 틈 사이를 메우고 안채 기단을 교체합니다. 또 한옥 지붕을 걷어내고 새로 바를 예정입니다. 대수선 작업에 나서게 된 건 지난해 대구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공모한 사업 2천여 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거죠.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대구시가 부담합니다. 시민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1억 5천 들 게 뭐 있습니까? 들 거 없잖아. 그만큼 들 거. 뭐 생각 그대로 뭐 보름하면 되지. 나는 거기 가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왜 예산 써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분들 왜 많은 거고 후손들이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 생가를 찾는 방문객들은 해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광 명소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 치적이 있고 또 잘못된 점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 아우르는 그런 생각. 동구청이 실시 설계에 나선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해 국외 연수에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가 신임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형식 전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은 지 3개월 만인데요. 신동훈 예천군의회 신임 의장은 국민들께 사죄하며 실추된 예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이형식 의원의 의장직 사퇴 후 빈자리를 채워왔던 신양순 부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된 가르침과 실체를 받으면서 우리 군의원 모두는 자식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제2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신임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양순, 조동익, 신동훈 의원 등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의장 후보에 올랐지만 21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신동훈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열린 본회의 투표 결과 기권 1표, 찬성 6표로 신동훈 의원이 전반기 예천군의회 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따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로 인해 실추된 예천군의 명예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 뽑아는 못해요. 자기네들이 가서 다 해먹고 와가지고 예천 경기도 말하자면 많이 죽고. 아직은 자숙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퇴하라 했을 때도 안 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벌 받으면 되는 거고 의회 기능을 살리려면 의장이 뽑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 7명 전원을 제명시키겠다고 결성한 대책위는 최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7월 주민 소환을 목적으로 꾸려진 예천군 명예회복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입간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사무실의 문은 굳게 걸어 잠겨져 있습니다. 대책위는 동력을 잃었지만 싸늘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여전히 예천군 의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영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단체의 반발로 기존에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고 시민설명회는 파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한 문화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6월 문화도시 영천시민협의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일부 문화단체가 공론화 과정 없이 보조단체가 선정됐다며 크게 반발하자 결국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론이 조금 공론화가 덜 됐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신청하신 단체에서 그냥 그 의견을 좀 받아들이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잘 되기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사유서에 돼 있었거든요. 사업 추진을 앞두고 열린 시민설명회.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 문화단체 회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파행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제가 무관심해서 몰랐는 것도 있지만은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좀 더 홍보 숫자를 좀 더 늘리든지 좀 백화를 좀 많이 걸든지. 오늘 이 토론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누가 했는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영천시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9월 중순 이후 다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9월달 될지 10월달 될지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 지금처럼 또 공모를 해가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영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포항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적지 않은 비를 뿌렸는데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비만큼 중요한 게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경북 농업기술원 김신동 기술사와 전화 연결해서 태풍 후의 농작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벼는 특히 비바람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관리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알려주시죠. 예, 지금 벼 같은 경우는 무효 분월기로 이제 키가 50cm 내외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피해보다는 침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논이 침수되지 않도록 대수로 물고와 논두렁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논이 침수가 돼서 벼가 물에 잠기면 잎 끝만이라도 공기 중으로 나오도록 가능한 빨리 물을 빼주시고요. 식물체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준 후에 도열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약제를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도 평소보다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물러지면 뿌리가 식물체를 지탱하는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약한 바람에도 작물이 쓰러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쓰러진 작물은 땅이 마르기 전에 하루 이틀 내에 세워주시고요. 네.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빼주셔야 가습에 의한 뿌리 고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잖아요. 사과 포함해서 과수 등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과수 역시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찢어지고 과실이나 잎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즉시 세워주시고 찢어진 가지는 절단면이 최소화되도록 잘라낸 후에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용약제를 발라주셔야 하고요. 네. 낙엽이 심하게 된 나무는 과실을 솎아내서 나무 수세가 빨리 회복되도록 중점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나서 습도도 높습니다. 이 습도가 올라가면 또 병해충이 생기기 쉬운데 평소보다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비가 온 후에 온도와 습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병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 바람의 스트레스를 받은 농작물은 병원균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목별로 적용약제를 살포하셔서 병해충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시설물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농업시설물은 비닐하우스 골조가 파손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피복 비닐을 점검하고 보조 지지대를 보강하는 데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대가 낮거나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지 못할 경우엔 하우스가 침수될 수 있는데요. 침수된 하우스는 신속하게 물을 빼주시고 작물이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기창을 개방하여 주시고요. 깨끗한 물로 농작물을 씻어주신 후에 적용량제를 살펴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세심한 관리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김신동 기술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승강기 공사를 하던 한 50대 설치 기사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 3층 건물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55살 A씨가 떨어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A씨가 안전수칙 여부를 지켰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인구가 영천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노인대학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영천의 위기와 문제점에 공감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영천시는 출산 장려금과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장학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 신화랑 달빛 수련길이 들어섭니다. 청도군은 올해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2년까지 운문댐과 신화랑 풍류마을에 있는 자연 탐방로를 꾸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류마을 인근에 우거져 있는 편백나무 숲을 신화랑 5개 쉼터로 조성하는 등 관광 벨트를 만들어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을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개방형 직위 공모를 한 안개 면장에 국토연구원 출신인 안종천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안종천 신임 안개 면장은 22일 의성 안개 국립도서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안종천 안개 면장 임기는 2년이며 업무 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동안 정체돼 있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LH가 제출한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개발 구역은 영천시 화산면과 중앙동 일대 112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2,355억 원이 투입돼 첨단 메카트로닉스와 지능형 자동차 분야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 지역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올 상반기 대구 지역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18,0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3,00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8%가 늘었습니다. 경북 청도에 특산품을 활용한 수제 맥주 양조장이 들어섭니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에 수제 맥주 관련 사업이 선정돼 올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자리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삼복더위의 기세가 맹렬한데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23일 화요일엔 아침에 2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서 푹푹 찌는 느낌이 강해 불쾌감도 심하겠는데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5에서 30mm의 비가 갑자기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을 챙겨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주 중반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번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도 누그러들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계속 덥겠습니다. 휴식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면서 여름철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